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가톨릭 병원의 성전환 수술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노스다코타 연방법원은 가톨릭 병원 그룹과 기타 병원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성전환 수술을 수행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크리스천 언론들에 따르면 이 판결은 모든 병원이 미성년자에게도 트랜스젠더 수술을 수행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이전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법원은 모든 병원이 성전환 수술을 수행하고 보험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종교적인 양심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프로라이프 리더들은 트럼프의 업적을 영원히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로라이프 몇몇 리더들은 지난 4년 동안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트럼프 펜스 행정부에 대해 칭찬과 감사를 나타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프로라이프 그룹 대표들은 성명을 통해 임기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트럼프 펜스 행정부는 무고한 생명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고 미래의 프로라이프 행정의 표준을 설정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빌리 그레함으로 알려진 전도사 스티븐 룽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알아오던 질병과 코로나 바이러스 합병증으로 78세를 일기로 지난 1월 18일 사망했다고 CBN이 보도했습니다. 룽구는 짐바브웨의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 불량배로 지내며 갱단에 가입했습니다. 후에 그는 하레라시에서 열린 천막 전도 집회에 휘발유 폭탄을 던지러 갔으나 휘발유 폭탄을 던지는 대신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렸다고 간증했습니다. 국내 로컬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둘째 날인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입국자 격리를 비롯해 마스크 의무화 확대, 학교와 기업의 안전한 재개, 치료 접근성과 공급망 강화 등 관련 행정명령 10여 개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서명식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 외에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국에 도착한 뒤엔 격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급망 확대, 안전한 학교, 기업 재개 등과 관련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간 유해분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기준으로 5천만 명 총 1억 회 접종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입법 과제인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소를 위한 추가 구제 법안이 임기 개시 하루 만에 공화당의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밋 롬니 상원의원과 리사 머커스키 상원의원이 정부 지출 문제를 두고 코로나 구제 법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추가 부행책의 원안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원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치 메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 심판 개시를 2월로 연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메코넬 의원은 어제 공화당 상원의원들과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변론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탄핵 심판 일정을 2월로 연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탄핵 변론을 맡을 변호인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의 부치 바워스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저녁 소형 항공기에서 떨어져 나온 타이어가 제퍼슨 파크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시카고 항공국은 어제 오후 6시 20분경 오헤어 국제공항에 28번 탈주로의 소형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불꽃을 일으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행기는 무사히 착륙했고 당시 좌측 랜딩 기어 어셈블리가 없는 것이 발견됐다고 관련 부서는 밝혔습니다. 소형 비행기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타이어는 제퍼슨 파크 근처의 5500 웨스트 레일랜드 애비뉴에 있는 집마당에서 발견됐고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 경찰이 계속되는 카제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지만 여전히 카제킹이 이어지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지난 화요일부터 최소 6명이 차량 도난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제퍼슨 파크에서 식료품을 내리는 남성, 사우스조어의 우버 운전사, 로즐랜드의 여성,
룹 운전사 2명 등입니다. 일리노이주 공중보건부는 어제 123명의 추가 사망을 포함해 4,979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현재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자 108만 6,333명, 누적 사망자 2만 42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 테스트 양성률은 6.5%입니다. 일리노이주 보건당국은 어제 시카고 지역 2개 카운티가 티어1 완화 조치로 제한된 수용 인원의 레스토랑에서 실내 식사를 재개하는 한편 다른 일리노이 지역은 4단계로 이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 공중보건부는 이번 주에도 티어3 완화 조치를 받은 윌 카우니와 켄터키 카우니가 있는 지역 7이 이제 티어1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대부분은 현재 티어2 또는 티어1 완화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중국 라오샤오민 전 화룬자산관리공사 회장이 최대 규모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후 2심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라오샤오민 회장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3천억 원의 뇌물을 받았고 중혼 혐의로도 기소가 됐습니다. 그는 또한 집에서 3톤에 달하는 440억 원의 현금 뭉치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44살인 러시아 종합격투기 선수인 표도르 예멜리아넨코가 코로나19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19년간 세계 종합격투기 연합에서 헤비급 챔피언, 링스 무제한급 챔피언의 화려한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활동 중인 선수입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현지 시간 21일 연쇄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32명이 사망하고 1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두 차례 폭탄 테러는 바그다드 중심부의 혼잡한 시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맑고 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19도, 밤 최저 10도. 주말인 내일은 오전에 맑고 흐린 날씨 보이다 늦은 밤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30도, 밤 최저 26도입니다. 주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도 계속해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